가족이 부채가 많아요. 많아가지고 누나야, 형님아, 나 아마 저기 마창대고 오다가 막 때려 죽을 뻔한다. 뭐냐 했더니, 아이고 여기 뭐 사채가 많아가지고, 그죠? 사채 뭡니까? 내가 인터넷 도박하다가 사채가 뭐 워낙 많아가지고 사채꾼들로서 이란대요. 돈 내놔라 없다 이라니까, 니 콩팥 있네, 장기 있네 이러면서 막 협박하고 채권 추심 행위가 너무 좀 과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채까지 전부 다 땡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지금 있어요. 그래서 경공매를 당한 소유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요거는 이제 우리 창원지방법원에 문화관 있습니다. 그거 가서 제가 사진 찍은 거예요. 채무자 구제 제도가 있대. 채무자 구제 제도 있는데, 은행이 하는 게 있고 법원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좋은 거는 이 개인회생, 개인 파산이 법원 하는 겁니다. 법원 하는 게 좋은데, 여기 보면요, 금액이 여기 있네. 채무 조정 수준 해놨는데 여기에 틀렸습니다. 이게 5년간 아니고 이게 작년에 2018년도 바뀌었어요. 몇 년간으로요? 3년입니다. 3년. 이게 3년 바뀌었. 3년간 변제하면 됩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동생이 식당에 나간다 그러면은 한 달에 230 받는대요. 그러면은 180만 원 정도는 요거는 최저 생계비거든요. 그거는 손 안 됩니다. 안 되고 나머지 50만 원 남는 거를 3년간 변제를 하면은 예로 사채를 포함해서 빚이 여기더라 그래도 땡치가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알겠죠? 근데 동생이 직업이 없어. 형님이 무직이라 65에서 그러면은 그 사람은 개인 파산 딸리면 됩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뭐 사채까지 전부 다. 자, 은행에 제가 여신 가려고 오래 있었는데, 개인회생 결정이 났습니다. 파산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만 우리는, 웃자마 쏘기 좋습니다. 아, 이거는 끝났으니까. 추심행위는 못 합니다. 알겠죠? 그만 그거는 서류를 별도 덜 내립니다. 아이고, 이거는 막, 나중에, 채권단의 그 변제 계획 따라서 조금 받으면 되는 거고, 막, 그거는 아예 전환해갖고, 나 소리 절대 못 합니다. 그럼 사채꾼들도 마찬가지. 개인 사채도 딱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 법원에서 이렇게 결정이 나오면은, 이건 법원 사기 때문에, 결정이 나오면은 이 사채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 걸립니다. 크게 열려요. 절대 추심하면 안 됩니다. 그럼 금액은, 이게 이제, 자, 다시 위에 보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놓은 거 봅니다. 그래서 채무 조정 제도인데, 개인 호가, 이거는 은행이 하는 거 놔두겠습니다. 놔두고, 개인회생, 개인 파산비 면책입니다. 그죠? 통상 3년간 가용소득을 빼고 나머지를 결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신청하는 거고요. 사채를 다 포함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채. 그리고 금액은 빚이 100억이다. 그건 안 됩니다. 안 되고, 예로 신용대출이 한 5억까지 주로 그런 거죠. 신용대출 5억, 담보했으면 한 10억, 이렇게 합쳐서 한 15억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 파산은 무조건 100% 다 됩니다. 금액 제한 없이. 그래서 요거는 변제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됐어요. 돼가지고 2018년 6월부터 이 3년으로 이게 축소됐어요. 전에는 5년인데 3년을 줄였어요. 자, 그러면은 주변에서 당자가 부도났다, 죽겠다 한 사람 있으면은 저한테 오세요. 그러면은 요 주변에 법원 앞에 뭐 많습니다. 요 전부난 데가 한 150만 원 정도 필요할 겁니다. 150만 원 손에 쥐가지고 여러분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주로 이제 예로 이런 거죠. 가족인데 인터넷 도박했어. 요새 그런 사람 많아요. 도박해갖고 2억 3억씩 그냥 막 탕진하고 뭐 난리 났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직장을 댕기게 되겠다 그러면은 개인이 신청하는 거고, 직장이 없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요구하면 됩니다. 요구하고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통장 만들고 뭐 이런 것도 문제 없습니다. 딱 결정이 나고 기간만 경과하고 나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해외여행 잘 다닙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는 공인중개사 이런 데 보면 안 돼. 그거 보면은 조건에 뭐 파산되고 짜고 한 사람 안 된다 뭐 써놨죠.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안 되지만은 막 살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래서 파산 제도는 요거는 무직자, 그죠? 직업 없는 사람 하는 거고, 직업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개인회생. 자, 요거 신청하면 됩니다. 직업이 있는 사람은, 그죠? 최저 생계비 한 달에 180만 빼고 50만 원 정도만 3년치 넣으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다 탕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딱 한 사람은 저한테 데리고 옵니다. 돈 얼마 들고 온다고요? 150만 원. 100만 원 좀 작은 것 같고 한 150 들 것 같습니다. 이게 법무 다 맡기면은 한 150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된다. 자, 그런데 경매에서 이렇게 신청이 되고 하면요, 이 경매가 먼지 대비입니다. 한 1년씩 그만 꺼집니다. 이게 진행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래 개인 회생 뭐 됐다 하면요, 이게 이제 낙찰되기 전에 이래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경매를 정지시킵니다. 기일을 변경시키고 이게 한 1년씩 뭐 거의 갚입니다. 그렇게 전략적인 사람이 있어요. 집에 경매 들어와서 빚도 많아. 그럼 그 사람은 개인이 신청하면 되죠. 뭐 파산하더니 뭐 하면 되니까 신청해비면은 보통 뭐 한 1년 정도, 짧게는 뭐 7, 8개월이고 많게는 한 1년 정도 멈칫해비입니다. 멈칫해요. 그럼 이제 1, 2차, 3차 때 하는 사람은 경매를 정지시키고 낙찰됐다 그러면은 매각 불허가 시킵니다. 그래 보통 그래. 우리 수강생 낙찰됐는데 원장님 제가 3차에서 아빠 낙찰 받았는데 법원 연락 왔대요. 매각 불허가 안 돼요. 불허 10% 찾아가래. 아씨 아빠 고생하고 막 낙찰 받고 다 했더니 좋다고 막 한우 좀 버리거나 하고 붕 떠가 있는데 신랑하고 술도 한잔 했는데 이틀 신께는 경매에 전화 와가지고 매각 불허가 시키겠다. 그 빨빨로 10% 찾아가래. 네 뭐냐 그동안 고생비는 없습니다. 막 할 수 없습니다. 법이 딱 정해놨으니까. 매각 결정이 되고 대금 넣기 제다 그러면 대금을 지급을 정지시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절차가 있어요. 이런 절차에 따라야 됩니다. 자, 이거 하나 봅니다. 12에 1289. 자, 이것도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이게 소답동입니다. 소답동. 낙찰되죠? 우리 수강생이 낙찰 받습니다. 받는데, 이제 이게 불허가 된 사유가 그게입니다. 불허가. 됐는데, 왜 불허가 시키느냐, 그러면은, 이게 문건 송달에 보면요, 채무자 소유자가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소유자가 임의경매 집행을 중지해달라 이리 신청이 들어온 거는 아까 개인회생 결정이 났다 이 말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 결정이 난 그 서류를 들고 경매를 중지해달라 그러면은 중지하도록 아까 있었죠. 절차에 따라서 중지를 하고 기일을 잡히고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 수강생이 낙찰을 이때 받았는데 불허가 시켜버려요. 법원에서. 불허가 시키고 다시 하는 것이 2015년 7월달입니다. 그럼 요 기간이 한 11개월 껍이죠. 그러면은 이 소유자 쪽에서는 오히려 또 여유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시간을 끌 수가 있다.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MPL에서도 단기로 퍼뜩 배당받고 끝내야 되는데 소유자가 개인의 신청해버리면은 어떤 경우는 2년 가버려요. 그럼 MPL은 나는 질 건데 줄 8% 받아갖고 다음 달에 그만 8% 한 달만 주면 끝난다 싶었는 것이 한 2년 껍이 뭐 됩니까? 제기할 거 뭐 2년치 이자를 물어야 돼요. 2년치 저축은행에서. 그래가지고 죽겠다 하는 사람도 옛날에 있었어요. 자, 그것처럼 자부자한 이게 보통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막 꺼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회생, 개인 파산 쪽에 이제 결정을 받으면은 이렇게 이제 시간이 막 경매가 이렇게 해서 막 조정됩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재산 명신청. 이게 뭐냐, 그러면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소송 걸었어요. 대금 반환 청구 소송, 안 그러면 지금이니 하고 1억을 빌려주는데 돈을 못 받았어. 그래갖고 이제 판결을 받았어. 받았는데, 비리간 사람이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되고. 오락해도, 만나해도 아예 전화도 아예 끄삐고 행방불명 돼버렸어. 자, 그 사람을 법정에서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있어요. 이거는 판결문이 됩니다. 판결문. 집행권한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집행권한이 있으면은 재산 명시 신청합니다. 그럼 요거는 밑에 놨죠. 집행권한을 득하고도, 판결문 등 채무에 득하고도 채무자의 재산 은닉, 도피로 인해서 채권을 해소하지 못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고 악덕 채무자를 응징하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요거는 이런 사람은 신청 요건은요, 판결문이 있어야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제
재산 목록을 내야 되고 선서를 해야 되는데, 자, 제일 밑에 봅니다. 조금 순서가 그러는데, 제일 밑에 말고 16페이지에 바로 밑에 봅니다. 이거 보면 16페이지 중간쯤 법 있죠? 재산 명시 절차하는 게 있어요. 이거 보면은 민사집행법에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겠다. 명시기일에 출수를 안 한다. 재산 목록을 안 내더라. 선서를 거부하더라. 이러면은 20일 이내 감치가 뭡니까? 감치. 불신 검문에 걸리면은 교도소 바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20일 있다 와야 돼. 그러니까 내 아는 사람도 보니까 소환장 받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왜 가지 마자 했더니, 아이고 출수 안 하면 명시일 불출수하면 못 잔다고요? 20일 이내 감치에 처한대요. 교도소 20일 갔다 왔는데 어찌 교도소 20일 있노? 만 원 떨어지지 못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 되겠다. 또 그 다음에 재산 목록을 엉터리로 제출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이 처한다. 그래서 보통 참석이 거의 90% 됩니다. 예래 9명은 대부분 참석해요. 그럼 보고 싶으면 짠다고요? 돈 빌리는 사람 보고 싶으면 재산 명시 신청하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재산 명시 신청하면 됩니다. 이건 간단해요. 법원에 가면 양식도 있고요. 밑에 서류만 좀 챙겨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판사 앞에서 손 들고 선사하고 뭐 그럽니다. 선사하고 재산이 얼마 있습니까? 목록도 다 내야 되고. 그럼 그거 보면 있겠죠. 그 거짓말 들키면 나중에 이제 아주 형사 처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고 싶은데 채무자의 얼굴을 보고 싶다 그러면은 판결문 있으면은 재산 명신청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그러면 보통 이렇습니다. 명시적으로 하면은 법원에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연락 안 오면 연락이 옵니다. 아이고, 뭐 내가 한 달에 담은 50만 원 갚을 때니까 3년 동안에 일단은 요거를 치하를 좀 해주라. 해주고, 막 서로 합의하자. 조금 탕감을 좀 해주고 매달 월 하는 걸로. 그러면 이제 채권자도 그죠? 좀 부담이 덜하죠. 그러면은 서로가 대화가 됩니다. 대화가 일단은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